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 플래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학습 플래너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너무나 유용한 도구입니다. 학습 플래너를 잘 실천했을 때 아이들은요, 시간 관리와 함께 자기주도 학습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구분이 일단 됩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 당연히 구분이 지금 됩니다. 이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고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가르침의 시대가 아니라 배움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시간 관리가 몸에 배어 있고 자기 주도 학습이 실천이 지금 되어 있는 아이라면 학원을 가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기 주도 학습이 실천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가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조차도 부모님들은 체크를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 이전에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학습 플래너에 있어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관계된 방학을 알차게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학습 플래너 작성 요령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학습 플래너는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실천 가능한 걸 통해서 거기서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학기 중에는 물론 시간을 쪼개서 시간 단위로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서 플래너를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방학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방학,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방학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도 그렇고 겨울방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특히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한 달 이상,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방학이었는데 요즘은 방학이 굉장히 짧아서 딱 4주예요. 그렇죠? 여름방학도 그렇고 겨울방학도 그렇고 4주. 그 대신 이제 학기 중에 봄이나 가을 중으로 단기방학이 있고요. 쉬는 날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방학은 딱 4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도 느껴지지만 아이들 공부 습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훈련시키는 데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학을 좀 더 플래너를 통해서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방학 동안은 놀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시간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활동 중심, 그러니까 그러한 과목이면 과목해서 해야 할 분량 중심으로 한다라면은 방학 동안에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플래너를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요, 방학 동안에 학습 플래너를 짜실 때 유의해야 할 점 10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학 동안에는 학기 중에 취약한 과목을 보충을 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하면은 아이들이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교과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가져온다 하더라도
가져오라고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취약한 과목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그다음에 뭐 단원 평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험지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대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다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거를 펼쳐서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떠듬떠듬이라도 말을 하고 쓸 수 있다라면은 현행 학습이 이루어진 거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우물쭈물 한다라면은 이 아이는 학기 중에 현행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이 학기 중에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학 동안에는 예습에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복습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기가 올라간 2학기가 됐든 새 학년을 맞이하든 그때 현행 학습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취약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꼭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지금 다음 학기에 대한 예습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학원을 보내서 선행으로 문제집으로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다음 학기에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최소한의 학습 목표와 거기에 단원명들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에 다음 학기에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호기심이 생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전 학기와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습은 다음 학기의 예습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방학이면은 체험학습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여행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험 학습이잖아요. 어떠한 활동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배운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 학습을 간다, 말 그대로 워터파크를 가되고 스키장을 가되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게끔 하는 거를 실천시키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고 거기는 뭐 하는 곳이고 내가 가서 무엇을 배울지를 미리 체크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꼭 하게끔 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방학 동안에 체험학습을 한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요, 주저리 서술형으로 했던 거를 기록하는 기보다는 내가 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부분에 대한 소감, 느낌, 이거를 꼭 작성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뭐 거기 가서 뭘 했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이러한 느낌에 대한 부분, 소감에 대한 부분을 꼭 작성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죠. 아이들 꾸준히 운동을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많이 뛰어놀아야 돼요. 운동을 통해서 뇌 발달에도 좋고, 아이들 말 그대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이때 발육도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정해진 종목의 스포츠를 하셔도 좋고요, 어찌됐든 뭐 등산도 좋고 줄넘기도 좋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기록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엔 또 책을 잘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책 읽는 거에 대한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보고 혼자 읽어라 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을 30분 정도라도 늘 함께 책을 읽게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드셔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무조건 도서관을 같이 간다라든지 아이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아니면 친구들과 조를 짜서 도서관에 갈 수 있게끔 해준다 라든지, 어찌됐든 책 읽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 내용을 플래너 안에 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막 공부량을 막 늘리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1시간 이상 막 하게끔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차 학습이라 해서 20분, 30분 단위로 과목을 바꾼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너무 길게 의자에 앉게끔 하는 거는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공부 시간은 20-30분 단위로 쪼개서 과목을 바꾸고 한 번에 막 1시간 이상을 길게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는 아이가 공부가 싫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1시간 이상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과 주말, 그러니까 다 맨날 놀지만 주중과 주말은 엄연히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주중에 그러니까 부족했던 공부들, 뭐 또 급하게 가족 단위로 어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못다한 거를 주말에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서 주말에는 특별히 다른 공부에 대한 플랜을 세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보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방학 중이라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조금은 릴렉스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그 플래너 안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요. 방학 중에 뭐 책 한 권, 뭐 이제 필요한 과목의 문제집을 컨택을 해서 그거를 풀게 하든 뭐 이렇게 해서 플랜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과 방학 동안에 채 못 끝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방학이 끝났다고 딱 마무리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방학 후에도 뭐 그 플래너의 완성이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좀 격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기 바뀌었다고 막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 끝났다고 바로 막 진도 나가고 그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더라도 만약에 방학 동안에 다 실천했다라면 상관없지만 실천하지 못한 플래너의 내용이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습 플래너의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학습 플래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공부 습관을 바라신다라면은 그냥 해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 시간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